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구조분해 할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조분해 할당은 디스트럭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료의 구조를 분해해서 필요한 값을 꺼내와서 원하는 변수로 할당하는 기능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있는 프루츠라는 배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프루츠 배열에서 첫 번째 값을 가져와서 애플이라는 변수에 할당하고 두 번째 값을 가져와서 피치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볼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하게 되겠죠. 근데 구조분해 할당을 사용을 하면은요,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변수와 피치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사과와 복숭아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주면 애플 변수에는 사과가 들어가 있고 피치 변수에는 복숭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자료가 배열 형태예요. 배열하고 똑같이 생겼고 그 배열 안에 애플이라는 변수와 피치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사과는 첫 번째 변수로, 두 번째 있는 값은 두 번째 변수로 할당이 돼요. 이게 바로 구조분해 할당입니다. 또는 프루츠라는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애플2, 피치2 하고 프루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프루츠에는 이미 사과와 복숭아가 들어있죠. 그래서 애플2 해보면 사과가 들어가 있고 피치2 하면 복숭아가 들어가 있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다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그 분해한 그 값들을 변수의 순서대로 넣어주는 게 구조분해 할당입니다. 방금 살펴본 거는 프루츠도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고 값을 할당할 변수도 애플과 피치처럼 두 개가 딱 준비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할당이 됐었는데요. 이것을요, 일부만 할당할 수도 있어요. 시즌이라는 배열이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4개의 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저는 이 4개의 값을 다 쓸 게 아니라 봄과 가을만 변수에 할당해서 쓰려고 합니다. 여름하고 겨울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변수로 지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스프링과 두 번째 값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둡니다. 세 번째 값은 fall이라고 할 거요. 네 번째 값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빈 공간으로 쉼표 찍고 공백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시즌을 분해 할당하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스프링에 봄이 들어간 거 확인했고요. 폴에는 가을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여름과 겨울은 분해는 됐지만 할당이 되지 않았어요. 값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당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 사람 이름이 들어있는 배열이 있는데 첫 번째 값은 선생님 이름이고요. 나머지는 다 학생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김은 선생님, 티처가 되고요. 여기 전개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값 티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묶어서 스튜던트라고 할당을 하게 됩니다. 티처는 킴이라고 되어 있고요. 스튜던트로 확인하면 첫 번째 값 킴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스튜던트라고 하는 배열로 할당이 돼요. 이럴 때
이 나머지 연산자 점 3개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또 구조분해 할당은 또 언제 쓰일 수 있냐면요. 변수의 값을 서로 교환해서 사용해야 될 때 아주 편리합니다. 자, x에는 20이 있고 y에는 10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x값과 y값을 서로 교환을 하고 싶어요. 구조분해 할당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면 임시로 어떤 변수 tmp라는 걸 만들어 놓고 x값을 tmp에다 옮긴 다음에 y에 있는 값을 x로 넣어주고 tmp에 있던 값을 다시 y로 옮겨서 두 개의 값을 교환하게 됩니다. 10과 20이었는데 20과 10으로 교환이 됐어요. 하지만 구조분해 할당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xy, yx 볼까요? x하고 y라는 변수에다 할당을 할 건데 얘네를 y값은 x로 보내고 x값은 y로 보내. 자, 그럼 이제 x값을 보면 10이 들어가 있고요. y값을 보면 20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값을 맛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배열에서 구조분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객체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제 객체에는 프로퍼티도 있고 메서드도 있고 그래서 배열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멤버라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객체는 name이라고 하는 키에는 김이 들어있고 age라는 키에는 25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으면 member.name 이렇게 하면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멤버라는 객체를 통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키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객체에 있는 요 안에 프로퍼티 그리고 값을 밖으로 변수로 꺼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면 구조분해 할당을 이용하시면 돼요. 객체를 구조분해 할당할 거기 때문에 객체 형태를 쓰시고요. 여기다가 멤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오타를 냈네요. 네, 이렇게 해놓고 네임을 확인해 볼까요? 그럼 바로 김이라고 나옵니다. age로 확인을 하면 25라고 나와요. 멤버라는 객체에서 그 안에 있는 키와 값을 꺼내서 일반적인 변수와 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분해한 것입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이 객체를 구조분해할 때 원래 객체에 있던 키 값을 똑같이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멤버 객체 안에 있는 name 키의 값을 가져와서 나는 유저 name이라고 바꾸고 싶고 나이도 age 키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나는 유저 age라고 하는 변수에다 할당을 하고 싶다. 즉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변수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멤버 객체에서 name을 가져와서 유저 name이라고 할 거고 age를 가져와서 유저 age로 해줘 라고 하고 어떤 자료를 구조분해 할 거냐면 멤버라는 객체를 구조분해 할 거다 라고 지정해 주시면 돼요. 유저 name을 보면 김이 들어가 있고요. 유저 age에는 2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객체에서도 프로퍼티를 가지고 와서 구조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구조분해, 디스트럭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